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영화에는 극적인 효과 연출을 위해 과장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총알을 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이 영화 진짜야?" 하고 물어보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허구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수함 영화의 전투씬을 보면서는 "그 영화 진짜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많은 이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로 믿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수함 영화들 중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잠수함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레이하운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유보트가 어뢰를 쏘았고 수상함이 어뢰를 피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같이 2차 대전 어뢰는 항적을 남겼고 수상함에서 경계를 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까요? 2차 대전 독일 유보트들이 사용한 어뢰는 T1, T2, T3, T4, T5, T11 등이 있습니다. 이 중 T1 어뢰는 전기식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항적을 남겼고, 나머지 어뢰 모두는 전기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항적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유보트가 쏜 어뢰에서 이런 항적이 나왔다면 T1 어뢰입니다. 이 T1 어뢰는 직주 어뢰였고 1941년까지만 사용되었습니다. 유보트에서 T1 어뢰 사용 시에는 표적 선박에서 어뢰 웨이크를 볼 수 있었으므로 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야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T1 어뢰는 1941년 이후 유보트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실전에서 유보트가 쏜 어뢰의 항적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뢰도 수면에 항적을 남기므로 경계를 잘하면 보면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뢰는 2차 대전 초기까지 사용되었고, 오늘날은 수면에 항적을 보이는 어뢰가 없습니다. 표적의 소음을 따라 수중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표적 선저 밑에서 터져버리죠. 현대 잠수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어뢰가 직선으로 항주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어뢰가 표적을 추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뢰에 부착된 수동 소나를 이용하여 표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뢰에 부착된 능동 소나를 이용하여 송신음을 보내고 표적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향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이 남기는 항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쏜 어뢰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기를 쏘는데, 이러한 기만기의 기만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날 어뢰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 추적인데, 이는 주로 표적이 핵 추진 잠수함일 경우 사용됩니다. 배출되는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주변 해수보다 높기 때문에 이 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트리아 어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잠수함 어뢰는 냉전 시대 경험과 과학이 접목되어 매우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쫓아오는 이 어뢰를 쉽게 회피하곤 합니다. 헌터 킬러의 이 장면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 잠수함 옆으로 기동하면서 날아오는 어뢰가 자신을 맞추지 않고 폐 잠수함을 맞추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실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연출입니다. 어뢰가 표적의 소음을 물고 최종 공격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뢰가 기동 중인 표적을 따라가지 정지해 있는 폐 잠수함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또 잠수함은 눈으로 밖을 볼 수 없기에 항상 안전이 보장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영화와 같이 해저에 좌초될 정도로 해저에 붙지도 않고, 위험물이 있는데 겨우 1에서 2m 여유를 두고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위치 산출을 정교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붉은 시월호 이 장면도 어뢰가 공격해 오는데 절벽 앞에서 싹 피하니까 어뢰가 절벽을 맞추는 이 장면도 과장입니다. 어뢰의 기동력은 잠수함보다 훨씬 좋습니다. 표적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치 투장의 소가 망토를 향해 직진하다가 절벽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00 yards.
600 yards. $500 yards. 어뢰 거리를 100야드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뢰는 탐지되기 어렵고 탐지되더라도 정확한 거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레이더를 작동하고 비행기의 위치를 아는 것 같이 수중에서 어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이 장면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어뢰를 자폭시키는 이 장면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뢰를 발사하고 선유도를 할 경우 필요시 어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선 어뢰를 임의로 폭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 속에서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잠수함을 마치 대낮에 도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 같이 묘사한 영화 장면도 많습니다. 붉은 10월에서 잠수함은 협곡 사이를 유유히 다니고 함내는 평온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중 항해하는 잠수함에는 항상 위치 오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이 있다고 예상되면 충분한 안전 거리를 두고 항해합니다. 영화와 같이 협곡 사이를 유유히 항해하는 이러한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는 잠수함 두 척이 장시간 동안 서로 물고 물리며 교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잠수함 간 수중 전투는 상호 탐지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추적 시간은 짧고 공격은 긴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잠수함 영화의 전투씬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잠수함의 정교한 기동과 스릴 있는 어뢰 회피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과장된 장면들입니다. 영화는 영화로 이해하고 즐겨야 하겠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